수백만 원짜리 척추 시술을 강남까지 어렵게 찾아가서 받았는데 효과가 2달도 안 가더라. 또 한 번에 몇십만 원씩 하는 주사를 20번이나 맞았는데 맞을 땐 잠깐 허리가 펴지고 편해지다가도 주사를 끊고 나면 몇 주를 못 가서 다시 아프더라.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익숙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협착증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어렵고 쉽게 재발하는 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협착증은 무조건 시술이나 수술만이 답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협착증을 누구나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쉬운 3가지 방법, 비싼 시술과 주사를 반복해도 낫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되어 고생스러운 협착증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운동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고생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협착증, 집에서 자연회복되는 핵심 3가지 방법. 보고에 따르면 90% 이상의 대부분의 협착증은 집에서 하는 노력들만 열심히 하면 자연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많은 분들도 힘든 치료 없이 자연회복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허리 협착증을 집에서 완치하려면 3가지 꼭 지켜야 할 핵심 기본 치료가 가장 먼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하는 걷기 운동, 생활 속에서의 자세 관리, 코어 운동 3가지인데요.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른 걷기 운동법입니다. 걷기 운동 많이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걷고 있느냐입니다. 우선 하늘을 보고 앞으로 나란히 하듯 쭉 몸을 늘려준 뒤 그대로 손을 내린 상태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발꿈치가 아닌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닿도록 하면 허리에 전해지는 충격이 훨씬 감소합니다. 걷다가 허리나 다리가 당기면 무리하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최소 20분 이상 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게 되면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허리가 굽어질 수 있으니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를 망치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바닥에 앉는 자세는 골반이 뒤로 말리며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과하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소파나 의자에만 앉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건을 집을 때는 허리를 굽혀 집기보다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스쿼트 하듯이 내려가 하체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빨래나 방 청소처럼 허리를 자주 숙이는 집안일은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 운동은 몸의 중심부인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복부, 허리, 엉덩이,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들은 척추 안정화와 자세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걷기 운동과 병행하면 좋습니다. 우선 종아리 펌핑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까치발을 들어 2초를 버티고 내리기를 30회.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허리 신경 부종을 빼줍니다. 다음으로 맥킨지 신전 운동입니다. 엎드려 팔꿈치로 상체를 세우고 5초 유지를 10회 해줍니다. 이 운동은 디스크의 흡수를 돕고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줍니다. 단 통증이 엉치에서 다리 뒤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맞춤 운동을 더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지만 생활습관 교정과 기본적인 운동들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편한 증상들이 남는 몇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쑤시는 증상이 남아있다면 허리를 세우기 전에 싱글 니투 체스트를 10회씩 2번 해줍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2-3초 머물러주세요. 굳어있던 신경관을 미리 늘려주어 허리 신경관과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서있거나 걸을 때만 엉덩이가 아프거나 종아리가 당겨 몇 걸음마다 쉬어야 한다면 엉덩이 근육 강화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좋아지면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클램셀 동작인데요. 15회씩 2번 해줍니다. 옆으로 누워 무릎과 발끝을 모은 뒤 위쪽 무릎만 30도 열어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러닝머신 경사 5도에서 시속 3km로 5에서 8분 걷는 운동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병행하면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0m 정도 늘어나고 척추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20% 가까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리 저림은 잦아들었는데 엉치뼈 주위 묵직한 통증만 남아있다면 후관절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관절 긴장을 풀어주는 캣카멜 동작을 10회씩 2번 해주세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천천히 말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하면 관절막이 부드러워지며 남은 통증이 완화됩니다. 모든 동작을 하실 때에는 날숨에 힘을 주고 들숨에 힘을 빼며 아프다가 아닌 당긴다 수준에서 멈추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어떤 운동이 내 몸에 맞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무리해서 계속 시도하기보다는 척추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증상과 상태에 딱 맞는 운동 방향을 잡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신경관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협착증이 어떻게 생기고 왜 재발이 많은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리의 뒤에는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 통로의 앞에는 디스크, 뒤에는 황색인데 양옆엔 관절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디스크는 무너져 내리고 뒤에 있는 인대는 두꺼워지며 안으로 밀려옵니다. 결국 신경이 낑기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다리 저림, 감각 둔함, 보행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좁아진 통로가 신경을 괴롭히는 병이 바로 협착증입니다. 운동도 했고 생활 습관도 바꿨는데 왜 그대로일까요? 그런데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자연 치유가 되는 협착증이라고 해서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약물 치료나 주사 및 시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땐 고생스럽게 참거나 버티기보다는 시술 등을 병행해주면 조금 더 빠르고 덜 아프게 자연 치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가 되는 와중에 간간히 통증이 심해질 때의 증상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의 운동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 중에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특히 초기 협착증에 신경이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심한 통증, 다른 안 좋은 질환이 있거나 너무 고령인 경우 등 내과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시술입니다. 그러나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풍선 신경성형술 등 주사 및 치술이 좁아진 신경관을 실제로 넓혀주지는 못합니다. 증상이 좋아진 것은 신경이 좁아진 신경관에 적응을 잘 했다는 뜻이지 약, 주사, 시술로 좁아졌던 신경관이 다시 넓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사, 약뿐만 아니라 비싼 시술을 멀리까지 나가서 하고도 몇 달 안에 그대로 아프신 분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흔히 많이 하는 신경차단 주사나 신경성형술, 풍선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 등 흔히 많이들 하시는 시술이 좁아진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낑겨서 괴롭혀지는 신경의 붓기를 즉각적으로 가라앉혀주는 방법이지 이미 좁아진 관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착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신경의 붓기를 강하게 가라앉혀주는 정도로 금세 편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90% 이상 협착증 환자분들은 그 정도의 치료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신경 통로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관이 막힌 분들, 병이 심한 20명에 1명꼴인 난치성 협착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시술만으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014년 미국 통증의학회지의 다기관 연구에서는 실제로 그런 시술 직후 호전이라고 답한 환자 가운데 57%가 2달 안에 통증이 돌아왔다고 보고하는 연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협착증 환자의 90% 이상은 바른 자세 걷기, 무릎 굽혀 물건 들기 등 생활습관 개선, 꾸준한 코어 운동으로 일상을 관리하고 증상이 심해질 때에만 주사나 시술로 큰 통증을 다스려주는 정도로 해결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주사 시술에도 불구하고 금방 재발하거나 처음부터 보행 가는 거리가 100m도 안 되는 5에서 10%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에는 시술만으로는 자꾸 재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주사나 시술에 대한 내용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왜 여전히 아플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혼자서 버티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금 내 허리 상태가 어떤지,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신청하시면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 미만의 난치성 협착증 분들은 좁아진 관 자체를 넓혀주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자꾸 재발하는 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2025년 현재 가장 발전된 방법이 PSLD, 내시경 감압수술입니다. 1% 미만의 절개로 전신 마취 없이 고령의 지병이 많으신 분들도 단 하루에 입원 기간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방법이라 최근 들어 많이 각광받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저 역시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PSLD 내시경 감압술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PSLD, 척추 내시경술은 병의 근본적인 해결인 황색인대 제거술과 디스크 제거술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 약 8mm 미만의 단 한 개의 절개, 1시간 이하의 수술, 하루 입원만으로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기 과정에 근육 손상이 적어 재활과 회복 역시 빠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85세 여성 환자분께서 내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한 번에 30m 이상 걷는 것도 힘드셨던
분이셨는데요. 오랜 시간 운동도 해보고 주사 치료도 반복해 보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엔 수술을 고민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끝에 저희 병원에서 PSLD 내시경 감압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당일 오후부터 혼자서 걸으실 수 있었고 단 하루 만에 퇴원까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동이 훨씬 자유로워지셔서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허리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십니다. 허리 수술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어떤 어르신은 수술은 잘 됐는데 나이가 너무 많고 지병이 많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인지 수술은 잘 됐다는데 증상은 좀 좋아져도 결국 수술로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시지 못하고 몸이 너무 쇠하셨다더라. 수술은 잘 됐다는데 몇 년 내에 또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 수술을 하고도 아프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수술이라는 선택을 더 무섭게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그런 사례들은 대부분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허리 수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피부를 깊게 절개하고 척추 주변의 건강한 근육까지 넓게 건드리고 전신마취와 나사목 고정까지 동반되는 수술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에겐 회복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술 후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생활 복귀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고 그 결과로 발전한 수술법이 바로 PSLD 내시경 감압술입니다. 이 수술은 절개 범위가 1cm 미만이고 근육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며 전신 마취가 아닌 수면 마취로 진행됩니다. 또한 출혈도 거의 없고 입원은 단 하루, 수술 후 몇 시간 안에 걷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신 70, 80대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수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협착증 환자분들께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가능하면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생활습관, 운동, 시술 등 비수술 치료부터 먼저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걷는 거리도 점점 줄고 다리 힘이 빠지고 주사나 운동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면 누구에게 수술을 받느냐가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제작해둔 것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꼭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PSLD 내시경 감압술 등 고려하기 위해 믿을만한 척추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방문을 서두르셔야 할 시기입니다. 첫 번째, 다리나 발이 남의살같이 감각이 무디거나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마비 증상이 있을 때. 두 번째, 한 번에 100에서 200m의 걸음도 통증 없이 걷기 힘들 때. 세 번째, 다리 저림이나 방사통, 엉치 통증이 두세 번의 신경주사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거나 주사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때. 네 번째, 특히 대소변 보는 조절이 잘 안되거나 회음부 감각이 무딜 때입니다. 저는 척추 내시경 등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지금까지 1600례 이상, 신경서형술, 신경차단술 등 시술을 18,000례 이상 시행해왔고 스승님과 함께 치료해드린 환자분들까지 헤아리면 그 대여섯 배의 환자분들의 회복을 도와왔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몸의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른 치료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허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나 전화로 상담 예약을 신청해주세요. 늦게 신청하실수록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신 즉시 신청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